예,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4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4월 첫째 주 4월 6일 토요일경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상마학이라고 해서 이제 마필의 체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거에 조금 덧붙여서 예를 하나 들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육상 선수 황영조 씨 아시죠? 마라톤 우리나라의 뭐죠? 바르셀로나인가요? 거기서 마라톤에서 우승한 황영조 선수가 있습니다. 92년도였었으니까. 근데 황영조 선수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사인 볼트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이 88년도에 칼 루이스라는 그 단거리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사인 볼트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황영조 마라톤을 뛰는 황영조 선수와 칼 루이스나 우사인 볼트 선수가 어떤 경기를 한다, 트랙 경기를 했을 때 어떤 거리를 뛰어야 되겠냐는 얘기죠. 같은 비슷하게 만들려면 어떤 거리를 뛰어야 되겠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즉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요지는 황영조 선수가 뛰어야 되는 거리가 있고, 우사인 볼트나 칼 루이스가 뛰어야 되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그 마라톤 경기를 제가 보다 보니까 해설자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 황영조 선수가 고향이 삼척 맹방입니다. 맹방. 제가 그 당시에 한참 그 맹방 해수욕장을 좀 다닌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프랭카드를 많이 봤죠. 근데 이 황영조 선수의 어머니가 해녀 출신이랍니다. 당연히 심폐 기능이 좋겠죠. 장거리를 뛸 수 있는 그런 심폐 기능을 가졌고, 칼 루이스나 우사인 볼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체형이 크지 않습니까? 키가 크고 이런 사람들이, 다리가 보폭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수기 때문에 단거리에 적합하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다리가 짧은 그런 마필이 장거리에 적합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다른 그 제기관, 심폐기능 같은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장거리에서 충분히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건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마체의 생김새가 이 마필이 장거리형이냐 단거리형이냐, 그걸 좀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보시면 예시장에 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 겉만 본다고요. 말이 경쾌하거나 어떤 모색의 그러니까 털의 색깔이나 반질반질한지 이런 것들만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과 동체, 상하의 밸런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 있어야 돼요. 물론 그 100% 맞는 마필은 없어요. 정말 그렇다면 거기다가 기수의 어떤 지시의 수능까지 한다면 명막감이겠죠. 근데 그런 말들은 거의 드뭅니다. 근데 한 가지의 단점이 있으면 두 가지의 장점이 있으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좀 다리가 짧더라도 후구가 잘생겼더라든가 심폐 기능이 좋다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면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어떤 그 체형에서 나오는 마필의 능력을 체형에서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시장에 가서 말을 봐라. 보는 게 결국엔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면 또 윤승할 때 말의 어떤 그 걸음걸이라든가 상하체 밸런스,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봐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0마리, 조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100마리,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 두셔도 얼마든지 경마하는데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하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또 다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경주로 들어가기 전에요. 4월 6일인데 주말에 이제 비 소식이 있죠. 토요일날 비 소식이 있는데, 또 하나 이제 그 2코너에서부터 결승선 4코너 입구까지, 또 그다음에 1000m 연장주로, 요게 지금 모레 보충을 월요일날 화요일날 했습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했는데, 또
최근에는 모래를 깔아도 모래 교체를 해도 완전히 보충이 아니라 교체거든요. 바꿨다라는 얘기인데 모래 교체를 해도 그렇게 기록에 그렇게 큰 그 지장을 안 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준비한 경주는 2경주, 5경주, 11경주 이렇게 3개 경주입니다. 2경주, 5경주, 11경주 이렇게 3개 경주는 좀 자세히 한번 분석하도록 하면서 오늘 첫 번째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주거리 1400m 1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마필들인데 1번 선주공주하고 그다음에 8번 아르고선 인기권이 것이고요. 그다음에 5번 컨트리 드리머인데 자, 이 컨트리 드리머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은 지금 오늘 이제 선행이 좀 예상이 되죠. 가장 좋은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이 마필이 지금 뭐랄까요, 좀 농땡이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에 뛰는데 집중을 못하는 그런 좀 악벽은 아니고 버릇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항상 그 비카 서미트라는 소속주의 마필하고 같이 동반 습보를 항상 데리고 다녀요. 무슨 얘기냐? 어떤 근성이나 이렇게 이 마필이 뛰니까 네 파트너가 뛰니까 너도 뛰어야 된다라고 그 동반 습보를 하는 건데 이 마필이 실전에서는 또 안 그래요. 실전에서는 아주 지금 실전을 뛰면서 준우승 한번 덩치에 비해서 지금 안 뛰는 이유가 능력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악벽을 갖고 있는 건데 아무리 이런 마필들이 동반 습보를 해도 실전에 가서는 또 무기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선행을 나설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두들겨서라도 선행을 갈 겁니다. 가야 뭐 좀 때려놔야 이렇게 순말들은 좀 걸음이 늘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뭐 안유리 기수지만 선행을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선주공주인데 직전에도 이하나 기수가 입상을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컨디션이 너무 좋다라 그러면서 제가 선주공주를 축으로 해서 적중시켜 드렸던 경주인데 일단 그날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나서도 그냥 말이 좋아졌다는 그거 한 가지의 이유였었습니다. 근데 말이 뛰는 걸 보니까 정말 좀 자세가 너무 삐뚤어져 있어요. 고개는 외쪽으로 틀고 몸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주행 자세가 좀 좋지 못한데 뛰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그날 실전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해가지고는 못 오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말이 원체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왔어요. 물론 상대도 좀 이렇게 세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단점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8번마 아르고선입니다. 이 마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세영 기수가 이제 마카오에서 돌아와서 이제 첫 기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마필도 안으로 기대려고 하는 약간 주행이 아직 올바르지 못한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가 약하면 괜찮아요. 그런 단점들을 또 기수들이 보완을 해서 이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5번마 컨트리 드리머가 이 경주에서는 키를 쥐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이 경주에서 제가 이제 고배당마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7번마 대동천하입니다. 이런 단점들을 갖고 있겠는데 대동천하 역시 고개가 높은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를 못 가요. 이런 마필은 순발력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인기권에 있는 1번 선수공주부터 5번 컨트리 드리머, 8번 아르고선 이런 마필들이 다 한 가지의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 대동천하가 그래도 꾸준히 뒷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주가 앞에서 무너질 때는 올라올 여지가 있는 마필은 7번마 대동천하다. 이렇게 좀 이 경주는 이렇게 4마필 정도로 좀 압축을 해서 공략을 좀 권해드리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입니다. 국내산 6군 마필들인데 일단 제가 이 1번마 블랙슈터가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니까요. 수요일, 월요일인가요? 월요일날 지금 신마랑 동반 습보 병합이라고 하죠. 일단 그날 습보하는 거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필은
체형도 좋고요. 단지 하나 이제 목이 좀 짧다라는 것뿐인데 뛴 걸음을 보면 뒷심이 있어요. 역시 목이 짧으니까 조금 순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힘이 좋기 때문에 또 라스트에서 뛰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조교하는 그 과정에서 스피드가 많이 힘이 파워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연이어서 이제 나오면은 자세히 봤는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강도를 원래 높여야 되는 날 높이질 못했어요. 약간 미세한 파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경주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한번 공략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경주인데 요게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블랙슈터가 이제 그 현장에서 말이 좋으면 제가 잘못 봤다면 뭐 강하게 한번 어필해 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1번마 클레이건이 지금 외곽 게이트를 신청하고 나옵니다. 지금 그 1200을 두 번을 뛰었는데 데뷔전하고 지난 경기를 뛰었는데 역시 호크잉의 혈통이라 고개가 높아요. 높은 단점을 갖고 있는데 역시 이제 한 470, 80kg 체형이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좋습니다. 힘이 좋긴 좋은데 제가 이 경주를 고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뭐 초원킨이나 희망로드 얘네들은 선행을 가도 뒷심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마피를 찾는 게 관건입니다. 직전 경주 이번 초원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대가 약했고요. 희망로드도 보면 이렇게 자세가 뻣뻣해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선행을 꼭 나서줘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고 거기다가 안쪽에 초원킨을 넘어서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 이제 블랙슈터를 좀 고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플라이 레전드입니다. 이 마필도 역시 아직 어리고 직전에 뛰는 걸 한번 가만히 보시면 무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다 제가 그래서 이제 두 번 그 지난 경주까지 두 번을 돌려봤는데 역시 자꾸 나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코너를 선회하면서 나간다든가 뭐 이런 좀 좋지 못한 그런 주행 습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만 고쳐지면 경험을 해야 되겠죠. 경험을 하면 조금 더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니캠프라든가 또 거기다 조경호 기수가 기승하는 뭐 마르시아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배당이 좀 나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번 블랙슈터의 그 파행이 경주에 얼만큼 지장을 줄 것이냐 안 주는 정도냐 줄 정도냐 뭐 요게 관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블랙슈터의 그런 미세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였습니다. 자, 1000m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마필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좀 붙어보고는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 경주인데 이번 그 혼합 4군 마필들이 지금 수입하면서 좀 최근에 이제 아주 강했죠. 강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보시다시피 뭐 이제 벽두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이요, 금영웅 뭐 이런 마필들이 근데 이 네버렛밋 다운이 이번만 네버렛밋 다운이 상당히 강한 데만 뛰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25일 날 한번 추천해드렸던 마필인데 이 마필도 발을 좀 이렇게 푹푹 찍어요. 찍기 때문에 결정력이 없는 데다가 너무 강한 상대들을 만났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 뭐 담양미소라든가 쌍두비마 이런 마필들 3번 11번이죠. 이런 마필들이 지금 데뷔전인데 가능성을 충분히 지금 주행심사에서 보였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실전에서는 얼마든지 변수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1번 쌍두비마 같은 경우는 선행을 나서가지고 쉽게 뛰어버렸거든요. 아주 선행 내측에서 쉽게 뛰어버렸기 때문에 모래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네버렛밋 다운을 한번 축으로 다시 한번 공략해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1번 성미산 같은 경우 지난해 약체 틈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센 마핀 여기 뭐 텅크나이라든가 오마이 율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1번 성미산하고 오마이 율리아하고 이렇게 두 마필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직전 경주에 성미산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겼는데 오마이 율리아가 늑발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뛴 거 보면 성미산은 오마이 율리아한테 게임도 안 돼요. 정상적으로 나오면. 그 정도 능력 차이입니다. 운이 그날은 전개가 잘 안 풀려서 오마이 율리아가 졌지만
기본 능력은 오마이올려가 앞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7번 통크나인데 지금 컨디션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경주도 뭐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한번 붙어보고는 싶은데 이런 부분들 뭐 이제 네버레미 다운의 쌍두비마가 과연 모래 적응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실전을 치러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7번마 통크나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랄까요, 파행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 걸음걸이가 너무 심하게 좀 부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인기마들을 한번 잘라버리고 한번 공략의 어떤 메리트를 느꼈었는데 쌍두비마가 걸리는 거예요. 결론은 쌍두비마가 키를 이 경기에서는 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3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육군 경주인데 3번마 퀸즈 스텝입니다. 이제 체구가 작기 때문에요. 작고 지금 경주 적응을 못해서 이제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라 부상 때문에가 아니라 발목 피부염 개균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말 뒷다리에 보면 홈이 있지 않습니까? 앞다리 뒷다리에 보면 여기 홈이 발굽 뒤에 바로 홈이 있는데 이게 겨울 되면은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에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손 잘 안 씻으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트지 않습니까? 손등이 트는데 이 말들도 여기를 잘 안 닦아주면 그래요. 근데 잘 닦아도 겨울에는 특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주로에 뭐 소금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마방에 그 좀 지저분한 그런 먼지 같은 게 이렇게 끼면 이게 물기를 깨끗이 안 닦으면 거기가 달라붙어요. 그럼 거기에 사람 그 손에 상처 나면 딱쟁이 뛰듯이 이렇게 뛰면은 막 생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개균인데, 그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 연고 바르면은 마데카솔 바르면 낫듯이 낫는 부분이에요. 경주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좀 오래 가죠. 좀 오래 가는데 겨울에 특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데 그거는 그것 때문에 이마필이 신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마필이 경주에 잘 적응을 못하니까 외부로 휴양을 보내요. 꼭 이마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어떤 경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뭐 차분하게 한다든가 승질이 좀 칼칼한 마필들. 그래서 이제 외부 휴양을 시키는 마필들이 이제 덜어 있는데 이마필은 아마 이제 그런 쪽이 아닌가 제가 이제 혼자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실전을 지금 3번 치렀는데. 실전을 치른 거 보면 체구가 작은 마필이고 상당히 근성이 있어요. 성질이 아주 칼칼하거든요. 조교 때 보면 스스로 뛰려는 의지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대부분 체구가 작기 때문에 좀 단거리에서나 통하지 좀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좀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대로 만났다라는 얘기죠. 뭐 상대도 좀 빠른 상대도 없고 선행을 나서면 좀 일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지금 무사도라든가 뒤에서 오죠. 뭐 럭키 스위트라든가 금수기 정도, 뭐 그다음에 천상영웅 정도인데 요 정도의 순발력 갖고는 퀸즈 스텝을 좀 쉽게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아직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또 선행마를 넘어서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스스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퀸즈 스텝이 그만큼 전개상 유리함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6번 럭키 스위트와 금수기를 좀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마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큰 단점은 없습니다. 근데 두 마필의 능력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금수기의 그러니까 럭키 스위트는 라스트에서 결정력이 없어요. 힘이 떨어지는데. 근데 금수기는 자력으로 올라와요. 자력으로 올라오는데 약간 이마필도 아직 그 앞말인데다가 힘이 덜 차 있기 때문에 주행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만은 일단 두 마필만 놓고 봤을 때는 금수기가 전력상 한 수 위입니다. 어떤 뭐 전개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금수기가 한 수 위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퀸즈 스텝의 선행 뒤에서 오는 마필 하나 찾는 그런 경주가 바로 이제 4경주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1400m 5경주입니다.
경주는 좀 잘 살펴야 되실 게 그 부담 중량입니다. 이제 1번마 뉴알파 같은 경우도 직전에 이제 제가 좀 어필을 해드렸었고 로켓삭스까지 데려갔죠. 이 경주가 지금 제가 이제 아마 가장 그 노리는 경주라 할까요? 좀 어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그런 경주인데 뚜렷한 선행마도 없고요, 추임마도 없습니다. 그냥 힘으로 뛰는 마필을 찾는 게 이 경주의 관건입니다. 근데 자, 뉴알파가 지금 57kg, 3kg 플러스 됐는데 직전에 로켓삭스하고 샌데피하고 착차가 없었어요. 세 마필이 쪼르륵 들어왔어요. 일단 뭐 간교비상은 뭐 능력이 월등히 뭐 거의 붙들고 들어올 정도였었고, 근데 부담 중에 3kg가 늘었고 직전보다 컨디션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컨디션이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조교의 내용을 보면 조금 강도가 떨어졌어요. 뭐 어디가 나쁘고 이렇진 않아요. 근데 이 마필이 단점이 이 점도 운동이라 그러죠. 리듬을 잘 안 타는 마필이에요. 느린 경주가 좀 좋은데 이 경주는 조금 뭐 빠르진 않습니다만은 57kg의 부담 중량이라든가 조교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연속 입상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나머지 마필은 능력이 없어요. 이제 8번 라스트 러브인데 이 마필은 제가 좀 전해 들은 얘기가, 이제 마주님한테 전해 들은 얘기가 그 하역한 근데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왼쪽 뒷다리 인대가 이렇게 끊어졌답니다. 예시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입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조금 많이 그 가라앉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덩치에 비해서 자기 능력을 지금 못 보이고 있고 거기다 순발력이 좀 떨어지고. 자, 그렇다면 남는 마필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일단 뭐 3번마 두솔 장군하고 7번마 장수하늘인데, 이 3번마 두솔 장군 같은 경우는 6주 만에 출전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 적체죠. 상금 부족으로 인해서 이 마필이 못 나왔어요. 근데 이번 주 여러분들 편성을 보시면 그냥 헐렁헐렁해요. 뭐 7마리, 8마리 뛰는 경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솔 장군이 결국엔 출전하게 됐는데, 지금 거의 제가 기억해놓은 한 4주 가까이 지금 훈련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달에 한 번 출전하면서 2주, 한 번 뛰고 나면 2주 쉬고 2주 훈련하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아가는 건데, 좀 부담량은 늘었지만 뭐 상대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 주솔 장군의 컨디션이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이 마필도 좀 뻣뻣하기 때문에 큰 능력은 아니지만 이런 경주에서 이제 앞에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선행은 아니더라도 선두권에 합류해 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수하늘입니다. 7번만데 예전에 뭐 말씀드렸나요? 25조에서 아마 이 장수하늘에게 기대를 무척 많이 걸었었는 모양인데,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거의 한 480km 나가기 때문에 예시장 가서 보면 정말 잘생겼어요. 하자가 없어요. 정말 하자가 없는데 역시 이제 뭐 어떤 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데, 일단 지금 두 마필의 컨디션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기 인기 끌 수 있는 마필이 예를 들어서 1번마 뉴알파라든가 뭐 또 그다음에 직전에 3차원 니캉 네캉, 기본적으로 이제 4번마 스파이커, 이런 마필들인데 조금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런 경주에서는 선행력을 가진 마필은 조심하십시오. 뒤에서 못 올라올 때는 앞에 가는 마필이 쓰더라도 뒷말도 같이 쓰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마필이 유리해요. 근데 딱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시크릿 카드입니다. 이 마필도 역시 고개가 높기 때문에 좀 낯에서 걸으면 무너지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선행일 때는 같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5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5군 마필인데 아주 재밌는 경주예요. 재밌는 경주입니다. 1번 미스 에브리, 8번 시종일요. 이 두 마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미스 에브리 같은 경우요. 직전 2번 1200을 뛴 걸 보다 보니까 좀 능력을 좀 평가를 하려고 동영상을 보니까 못 올라와요. 딱 거기가 한계더라고요. 그래서 1300을 뛰는 걸 보니까 역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딱 1200까지만입니다. 근데 오늘은 상대가 상당히 약한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결국에는 입상하려면 바짝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선행을 가든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선행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어렵고 자 8번 시종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서승훈 기수인가요? 3전만인가에 1300m에 입상을 하는데 제가 이 마필을 또 그래서 11번 뛴 걸 다 돌려봤어요. 다 돌려봤는데 그 당시에 1300에서 뛰고 입상을 하고 1200에서 한번 입상을 합니다. 입상을 하는데 역시 결정력이 없어요. 결정력이 없습니다. 딱 1200도 약한 레이스에서 간신히 올 정도. 1200만 딱 넘었으면 무너지는 마필입니다. 내일자인가도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도로 좀 불리한 점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2번마 3마운틴이요. 자, 이 지난번 경주가 제가 상당히 약한 경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난주에 베스트롱이 입상을 했는데 제가 이 경주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선시커도 입상했죠. 베스트롱 입상했죠. 최고 입상했습니다. 다 입상했습니다. 거기 같이 뛴 마필들이 지난주에. 근데 저는 이 경주에 약하기 때문에 선시커는 제가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봤지만 최고나 베스트롱은 그 능력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다 입상을 했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번만 3마운틴이 지난 경주가 세다라면 강하다라면 역시 이 경주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고요. 자, 3번 황금입니다. 역시 이제 이마필도 보면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딱 진짜 몸놀림을 안 해요. 전혀 점도 운동을 안 합니다. 근데 힘으로 뛰어요. 힘으로. 이런 마필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의 단점이 있으면 한 가지의 장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 역시 물론 다 단점 투성인 마필도 있지만 이 마필은 힘이 좋습니다. 아주 상당히 힘이 좋은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300m에서 미스 에브리나 시종일여가 라스트에서 무너질 때 얘는 꾸역꾸역 힘으로 뛰어요. 뭐 이렇게 리듬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 뜁니다. 뭐 이렇게 막 진짜 유연하게 뛰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경주는 3번 황금인데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마운틴 경주가 지난 경주가 세다면 센 편성이었었다면 단방 공략해 볼 수 있는 경주죠. 1번 미스 에브리나 8번 시종일여가 오늘 1300m이기 때문에 불리하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7경주입니다. 1400m인데 혼합 2군 마필들 14마리 가장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산마들이 지금 일부러 끼워왔죠. 이제 5번 멋진 거녀, 그다음에 6번 엑스파일 정도인데, 여기서는 사실 제가 이제 그런 경주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전개도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지금 가늠이 안 되고요. 너무 빠르고요. 그 다음에 과연 앞에서 싸울 것이냐, 누가 선행을 갈 것이냐, 감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자이카가 지금 2주 만에 나와요. 직전에 1400 뛰었는데, 근데 이마필이 지금 순발력이 좋죠. 오늘은 죽기 살길 겁니다. 죽기 살기로 이제 박태종 기수를 태워놨고요. 죽기 살기로 한번 선행 가보겠다는 그런 지금 의지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2번 소초나입니다. 역시 이제 제가 직전에도 입상을 했는데 1800에서 입상을 했죠. 근데 직전 경주에 제가 잘못 판단했나 싶어가지고 이마필을 제가 추천을 안 해드렸는데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릴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마필이 지금 이렇게 들쑥날쑥한 그 성적을 보이는데 최근에 컨디션이 올라선 게 맞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거리가 짧아요. 이마필은 거리가 조금 긴 게 나요. 거리가 긴 게 조금 낮고 그 다음에 이제 해피데스 7주 만에 출전하는데 1400에서 딱 입상을 했던 마필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장거리에 가면서 계속 이제 무너졌는데 이마필 뛸 때 보면요 정말 뻣뻣해요. 그러니까 딱 힘으로만 뛰는 겁니다. 앞말이지만 1400까지만 딱 500kg가 넘어가는 체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으로 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6번 X 파일입니다. 역시 이제 2군 마필인데
그 국산 2군 마필인데 아직 장거리 경험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조교사도 그걸 아는 거죠. 얘는 장거리 안 통하니까 이렇게 혼합 경주에 갖다 있을 때마다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얘가 2착 승군이에요. 이제 1군 가면 어쩔 수 없죠. 뭐 1200, 1300 단거리 기다릴 수는 없고 이제 앞으로 장거리 경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조교사였으면 한 번쯤 이렇게 장거리 써는 것, 출전하는 것도 괜찮죠. 경험상 한번 적응력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7번 뉴테레칸인데 이마필도 능력은 갖고 있는데 계속 잦은 부상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훈련 강도를 싹 높이니까 목요일날 아침에 또 다시 약간 파행기가 왔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이제 체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경주는 이제 그렇게 흘러간다,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냥 욕심 같아서는 14번만 자이카를 축으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습니다만은, 임마필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벽하게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냥 꾸준히 그 정도에서 조금씩 이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좋아지는 것 뿐인데, 지난번에 따라가고도 조금 그냥 라스트에서 꾸역꾸역 뛰지 않습니까? 단거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오늘도 선행을 나서야 입상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자이카가 또 선행을 나선다 치더라도 압박이나 경합을 피해가지 못한다면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근데 또 뒤에서 올라오는 팔 소천하라든가 뭐 엑스파일 뭐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믿기가 어려워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두 마필이 다 거의 다 바닥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경주도 역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뭐 커피 타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7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8경주입니다. 그래서 4권 마필인데 여기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이 과천비상 11번마 과천비상이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마필 제가 이전째인가요? 첫 번째 데뷔전에서 너무 뛰는 걸음이라든가 자세라든가 또 그날 그 생각보다 좀 못 뛰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가서 얼른 가서 두 번째 출전할 때 예시안 가서 말을 보니까 발통이 덩치에 비해서 470km 나가는데 좁아요.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라스트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 경주 하나만 예를 들자고. 그래서 제가 이마필도 지금 제가 작년 그 행사할 때도 인기 많이 끌었을 때도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꺾어드렸던 이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그 직전 경주 한 번을 보면 하이런이 그때 10몇 주 만에 나와요.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데 오경환 기수가 아주 강하게 밀어붙여 선행을 나섭니다. 근데 라스트에서 둘이 붙어요. 붙고 아르고선이 그 뒤에 있었는데 붙는데 간신히 이겨요. 지금 목 차이로 이깁니다. 근데 하이런이 컨디션도 아니었었고요. 선행 간다는 유리한 점 그 조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과천비상이 그 정도의 말을 쉽게 이겨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정말 능력이 있었다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 경우 첫 데뷔전도 그랬고 계속해서 지금 그만큼밖에 못 뛰는데 오늘은 거리가 1400, 100m 늘었다라는 겁니다. 100m가 늘었는데 또 이마필을 또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선행을 갔을 때는 얘기는 좀 달라져요. 야, 발통이 작은데 무슨 선행하고 상관이 있냐 그렇지만 그런 전개가 유리하면요 좀 그만큼 불편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어떤 뭐 모래라든가 경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피해서 쉽게 뛰어버리면 보통의 능력보다 90일보다 조금 더 쳐준다는 얘기죠. 조금 더 뛸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쪽에 지금 메이로즈가 있어요. 빠른 메이로즈가 있기 때문에 이 과천비상이 그렇게 쉽게 경주를 펼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남는 마필은 안쪽에 있는 1번 노켓삭스와 2번 대마영인데 무악 같은 경우는 고개가 높기 때문에 뭐 문세영 기수 아니라 누가 타도 버려야죠. 배팅권에서는 좀 버려야 되겠고 문제는 이제 10번마 엘레나가 얼만큼 올라오느냐인데
지난 11월 17일 날 보면 포화 18% 주로였었는데 제가 요건 조금 감 잡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상대가 현군 4군 치고 상당히 강했어요. 불사이라든가 다비, 뭐 비양말리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선행 갔으니까. 그다음에 불멸시나 이런 마필들은 세잖아요. 이미 지금 다 2군이나 3군에 가 있는 마필들인데 그걸 보면 엘레나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다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1번 로켓삭스나 대마형이 또 순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코스 2점이라든가 출발지 2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두 마필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주력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안쪽에 있는 1번 로켓삭스와 2번 대마형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 10번은 엘레나 정도 글쎄요 두 마필이 워낙 그 과천비상이 많이 배당을 뺏어가 버리면 뭐 엘레나까지 끼워놓고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배당의 메리트가 없을 때는 역시 이제 뭐 한방이나 아니면 또 쉬어가는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8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구경주입니다. 혼합 3군 마필인데 좀 애매하죠. 그렇다고 뚜렷한 충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마그나필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두 번째 경주인가에서 지금 그 1700을 선택해가지고 불량주로 해서 최원준 기수가 선행을 나서서 이제 이겼습니다. 근데 상대가 상당히 약했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 자, 이 마필이 지금 그 월요일 날인가요? 여러분들도 조교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기회 나오더라고요, 조교 동영상이. 근데 그 외주로 외곽 펜스에다 붙여놓고 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가다가 막 서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는 이제 뭐 에모리킨이라든가 또 여러 마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동반 스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주도자 이런 마필들하고 이제 동반 스포를 하는데 또 붙여놓으면 잘 가요. 정말 아주 시원시원하게 뛰는 마필이에요. 차고 작으면서도 크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그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아주 눈에 띄지 않는 악벽이 좀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7번 셔피턴트 에비던스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윤승할 때 한번 보십시오. 이 왼쪽 뒷다리가 오른쪽 뒷다리가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면 왼쪽 뒷다리는 조금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라스트에서 차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뛰면 뛸수록 거리가 길면 길수록 데미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다. 라스트 와서 그게 커지는 겁니다. 아파지는 게.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픈데 오래 걸으십시오. 짧게는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10분, 20분은 걸을 수 있지만 1시간, 2시간 걸으라 그러면은 허리가 아파져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셔피던스 에비던스가 라스트에서 탄력을 못 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상대가 약하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마필들은 잘 참아주면 그러니까 중간에 무리를 해주지 않으면 조금 걸음을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10분, 20분을 아주 살살 걸어가다가 라스트에서 그런 것들을 남겨둔 그런 것들 힘들을 한 번에 쏴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좀 기승술이 좀 필요한 마필이고 반대로 8번 야오라이언 같은 경우는 순발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마필은 참 저한테 골치를 많이 썩힌 마필인데 데뷔전 때요. 너무 그 단거리만 뛰다 보니까 순발력이 없는 마필인데 힘은 좋아요. 매번 올라오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 이제 말 타던 시절인데 이 마필은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삼착, 사착, 배팅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마필이죠. 복승식 기준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흐름이 빨라도 빠르면 3착, 조금 느리면 뭐 4착, 5착 꼭 그만큼밖에 못 와요.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어떤 다른 조교라든가 뭔가 좀 변화를 좀 줘야 되는데 매번 이제 그 정도의 훈련만 하고 나온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콜렉트 더 웨이브입니다. 이 마필은 여러분들 나갈 때 보시면 제가 이제 하나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옆에서 딱 보면 체장이 길어요. 그 다음에 몸통이 얇아요. 통이 얇아요. 그러니까 이 체장하고 몸통하고 같이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요.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입상할 때 보면 시원시원하게 올라왔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꾸역꾸역 올라왔어요. 얘가 잘 뛴 게 아니라 상대가 못 뛰어서 온 겁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지난 1월 달에 보면 1800을 뛸 때 보면요. 그 당시에도 인기 꽤 있었어요. 한 4위권이었었는데 그 정도 부응을 하지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몸통이 얇은 마필들은 보면 특히 이제 배가 이렇게 민짝으로 쭉 올라간 마필들 보면 뒷심 못 써요. 뒷심 못 씁니다. 뒷심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거리가 1800m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언비터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에 선행 뒤에서 정말 4코너까지 기수가 절절절 매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말 새 고무줄 땡기듯이 정말 최대한으로 땡겼는데, 그러면 탁 놓으면 4코너에서 탁 돌았으면 튀어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제 거리 적응을 못하거나 이제 그랬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 조금 더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해서 보완을 했는데 얼마나 성과를 보일지가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기본적으로 능력에선 7번 서피던스 에비던스죠. 이걸 빼놓고 좀 공략을 할 수는 없고 이제 후차권 찾기가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경주였습니다. 자, 1800m 10경주입니다. 광교비상입니다. 지금까지 뛴 상대를 보면 상당히 약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약했지만은 뛰면 뛸수록 걸음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뭔가 변화를 볼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도 선행을 나서 가지고 라스트 거의 50m는 붙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지금 거리가 1800m인데 일단 뒷말들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광교비상이 선행을 나서면 좀 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힘을 많이 안배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누가 와서 뭐 덮치고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서울 황태자라든가 이런 마필들은 좀 잘라버리고 갈 수가 있겠는데, 능력으로 보니까 골든 임팩트하고 사일런트 준이에요. 근데 지금 골든 임팩트는 5kg가 늘었고요. 사일런트 준은 1kg가 늘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골든 임팩트하고 사일런트 준이 같이 뛰었는데, 사일런트 준이 선두권에 붙어가 있었고 골든 임팩트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3코너를 선회하면서 그 당시에 선행 같은 김영진 기수의 해탈이고, 또 하나는 희망에너지인가요? 애니위너요. 애니위너가 앞선했는데 바로 뒤에 붙어 갔어요. 그런데 해탈이 3코너에서 바깥으로 사행을 하면서 누구죠? 사일런스 준을 밀고 나가요.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골든 임팩트는 편하게 경주를 펼쳤고, 사일런스 존은 다시 따라붙는데 힘을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스트에서 이제 골든 임팩트가 사일런스 존을 넘어서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사일런트 존이 정상적으로 뛰었다면 골든 임팩트가 그걸 넘어섰을 것인가? 아니면 그런 어떤 능력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문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kg의 부담량이 골든 임팩트에게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골든 임팩트가 좀 버겁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비카 서메트는 직전에 이제 1800을 처음 뛰었는데 마필 능력은 조금 아니더라고요. 좀 생각보다 이렇게 좀 생김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데 좀 그렇고, 여기 이제 6번 솔메이트입니다. 솔메이트인데,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작년 6월달 이전에 한번 뛴 거, 34조 있을 때 한번 뛴 걸 가만히 이마필을 좀 기억을 해보면, 이마필이 선행마가 아니에요. 직전에 이제 놀고 나와서 오경환 기수가 선행을 나섰는데 힘이 좋은 마필입니다. 선행마가 아니고요. 그냥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 8조인가요? 7조? 채용고족에서 8조로 갔는데, 8팀으로 갔는데, 말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마필이 안으로 기대려는 악벽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순치가 됐습니다. 길이 들여졌기 때문에 오늘 복병만은 솔메이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광교 비상을 축으로 해서 이제 공략해 볼 수 있는 경주인데, 3번 골든 임팩트의 부담 중량, 사일런트 존, 그다음에 복병마로는 솔메이트,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11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1700m 국내산 1군 마필인데 강자가 없어요. 강자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이 경주를 좀 골라봤습니다. 자, 이번 탱고 스텝은 최근에 와서 이제 컨디션이 이제 하향세로 가죠. 하향세로 가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은 능력이 없고 이제 외곽에 7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인데 8번 골든 노즈가 이제 3번 풀스텝이 있습니다. 거의 순발력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그럴까요? 비슷한데 일단 박태종 기수가 골든 노즈를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박태종 기수가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밀어붙여 가겠죠. 만약에 이 골든 노즈가 선행을 못 가면 얘는 장거리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단거리에서는 취입이 되지만 1400m에서는 취입을 했지만 그건 취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힘으로 꾸역꾸역 이렇게 앞에 말을 두고 같이 간 거지 취입을 했다고 좀 볼 수는 없죠. 아무튼 이 골든 노즈는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땐 조금 어려운데 박태종 기수를 기용했다는 것은 선행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1700m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무시할 수 없고요. 반대로 7번 태산북두 같은 경우는 10마리가 뛰는데 아마 거의 9번째, 10번째 있어야 될 겁니다. 얘보다 더 늦은 마필이 있나요? 태왕성요? 덴랜드? 뭐 이런 마필들이 있네요. 뭐 1구 한 8번째쯤 따라가겠습니다. 탱고 세트도 있고 많이 있네요. 그 태산북두가 그래도 얘는 순발력이 워낙 없어요. 거의 뒤에 있는 거고, 오늘 주인공은 9번 막 볼드 가든이 있습니다. 볼드 가든이 있어. 52.5의 이상혁 기수인데, 한 마리지만 가능성을 갖고 좀 많이 이렇게 그 가능성을 좀 예견했던 마필인데, 1군 와서 한 번 입상하고 지금 좀 뭐랄까 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말들이 1군에 와서 활약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역시 이제 순말들이 대세인데 자, 오늘은 이 암말이지만 볼드 가드니스를 좀 갖고 좀 공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앞에 가요. 그러니까 골든 노즈 하나 빼놓고는 강철 장사나 태산북도 얘네보다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골든 노즈가 안 쓰면 볼드 가드니스랑 같이 동반 입상을 하는 거고 이 볼드 가드니스가 취입이 되니까요. 태산북두나 강철 장사가 뒤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골든 노조가 앞에서 서버리면 볼드 가드니스는 가버리는 거고 뒤에서 오는 태산북두나 강철 장사랑 같이 동반 입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배팅할 때 보면 하나 축을 세우면 앞에 가는 마필 하나, 뒤에서 오는 마필 하나, 선입권에 하나 마필 이렇게 좀 공략하는 게 뭐 정석은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경주도 역시 이제 앞에 그러니까 인기권에 있는 마필 중에 골든 노즈가 앞에 있으면 그다음에 9번마 볼드 가드니스, 나머지 뒤에 강철 장사, 태산북두. 여기서 넘어가느냐, 라스트에서 넘어간다 치면 가서 골든 노즈가 죽으면 뒤에서 이제 강철 장사나 태산북두가 오는 건데. 태산북두라는 마필은 워낙 걸음이 느려요.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이제 강철 장사도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닌데 이 태산북두는 걸음이 크기 때문에 그 무빙이라 그러죠. 중간에 오버페이스라면은 라스트에 힘을 못 써요. 근데 이 강철 장사는 서서히 올라오면 라스트에 또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걸음이 얘처럼 크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강철 장사가 지금 직전에 상금 부족으로 출전을 못하면서 훈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또 김옥성 기수가 상당히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 강철 장사는 꼭 배팅권에 가져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11경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6일 토요일공마 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첫 주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그 두수가 적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꼭 이 복병마들 좀 그 현장에서 좀 예시한 컨디션이라든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4월 6일 토요일 경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